네,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내년 총선을 이끌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추대를 했습니다. 한 전 장관이 여당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지금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한동훈 전 장관 어제 장관직을 사임하면서 정치 무대에 데뷔를 했죠. 먼저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 이유를 아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락하게 된 이유는 어떤 부분일까요? 비상한 현실 앞에서 잘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자신감보다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서 잘해야만 되겠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이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전 장관 이제 국민의힘 향방을 이제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에 비유를 했고 또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었다. 뭐 이런 정치 무대 데뷔의 모습이 어제 있었죠. 글쎄 그 신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제 쭉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단어들이 머리에 와닿던 것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임사였죠. 그러니까 말해서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 이게 그 대권 후보들이 하는 말 같이 들릴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뭐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하는 말에 이어서 나온 게 뭐냐면 주변에서는 여의도 문법대로 당에서 삼고 처리해오길 기다려야 된다. 그런 장면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결심했으면 간보거나 하지 않겠다는 나름 자기의 결단에 의해서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당에서 원하면 들어오는 모양새로 만들겠거니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줬다는 대목이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대목에서 국민의 상식과 생각을 나침반 삼겠다. 나름의 각오를 밝힌 거죠. 자기 나름의 이제 각오인데 요 대목 하나. 또 마지막으로는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 동료 시민. 동료 시민. 우리 보통 국민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죠. 동료 시민. 이게 마이 펠로 시티즌. 미국 정치인들이 쓰는 언어거든. 마이 펠로.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흔히 하는 말로 한동훈 장관께서 여의도 문법과 여의도 사투리를 안 쓰겠다고 했으니까 새로운 걸 계속 보여줄 심산이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새롭고 도전적이고 미래를 언급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73년생의 한동훈 전 장관 총선 앞둔 여당을 이끌게 된 거죠. 평가들이요. 거침없는 언변, 또 패션 감각, 대중적 지지, 이 높은 한 전 장관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알려진 이 국민의힘의 영남 올드된 영남당에 대한 이 이미지 이런 것들이 밖에서 보셨을 때는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사람들이 일단 한동훈이라는 이미지를 좋아해요. 네. 법무장관 그러면은 원래는 조금 강요들 중에서도 먼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개 이제 검사 출신 내지는 법조인 출신들이 하기 때문에 좀 올드스럽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한동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인데요. 이제 문제는 공천일 거예요. 공관위원장을 누구를 하냐. 지금 공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 검사 출신들이 몇 분이 거론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관위원장도 검사로 온다 그러면은 또 검사라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은 앞으로 공천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젊은 세대, 청년, 뭐 전문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하고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과연 지금 이렇게 화려한 언변 또 화려한 단어를 구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체를 채워줄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제 두고 보아야 될 얘기이기는 한데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아니 일단은 만약에 진짜로 이랬다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뭐 책임감이 어쩌고 그랬으면
한동훈 장관이 직접 책임을 지고 있던 것이 이 정권 들어와서 인사검증이에요. 아, 예. 그러면 인사검증에서 야 진짜 인사검증 옛날 청와대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네 이런 평가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건 뭐야? 용산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구나. 용산에서 이 사람 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 그냥 서류에다 고무도장 찍어주는 식으로 했구나 이런 게 있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건 김건희 특검이죠. 이제 이 부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할 수 있을지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회의적으로 보신다는 지적까지도 해주셨습니다만, 그럼 제가 민주당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뭐 국민의힘의 간판이 바뀌어서 뭔가 이미지는 변화돼 있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다면 글쎄요, 뭐 86그룹이 지금 진치고 있는 이 민주당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뭔가 좀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게 좀 글쎄요, 대결로 벌어지면 좀 너무 올드한 느낌이 변하는 건 아닙니까? 글쎄 그건 좀 걱정이 돼요. 예.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거나 용산이 바라보는 것은 피의자 대 검사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구속영장을 놓고 2번씩이나 뭐 한동훈 장관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대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재명 대표가 2번 다 이기긴 이겼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피의 사실은 전 국민이 다 학습을 하게 돼서 알게 됐고요. 예. 거기다가 또 이 제너레이션 갭, 네. 그러니까 세대 차이, 나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미지. 네네. 그리고 하나는 좀 말하자면은 젊고 참신한 느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당이 가지는 이미지는 386과 이재명으로 대표가 되는 그 이미지 때문에 이미지에서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자 지금 한동훈과 이재명 딱 10살 차이예요. 네. 1973년생 이재명 대표는 64년생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제 동갑이라고 들었어요. 63년생이 10살 차이예요. 예. 그리고 보시오, 그 한동훈 장관은 어차피 쇄신하고 청풍, 신선한 바람 느낌이 어찌됐건 있는데, 그렇죠.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86들은 어찌됐건 그 세대와 세력이 좀 다른 거예요. 이 대목이 어찌됐건 민주당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대와 세력에서 뚜렷하게 대비된다. 예. 이 대목을 야당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죠. 예. 아까 뭐 신 전 의원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그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인사검증에 있어서 이제 목소리를 못 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가능할 수 있느냐 이런 아니 부분에서. 그것도 이제 하나의 뭐 야당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보세요. 인사검증단은 법무장관 휘하에 있긴 하지만 이것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정한 사람을 일정의 프로세스에서 과정에 의해서 스크린하는 정도지 예. 주도권을 못 가진다는 건데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당대표 사이는 달라요. 이게 처지가 다르다고 주체가.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자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표 아바타가 될 거다. 할 소리 못할 거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박약하고 제가 보기엔 말하기 시작하면 어떡할 겁니까? 야당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지금 처지와 상황이 위치 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안에 한동훈 비대위가 공식 출범할 전망인데 어떤 인물들이 합류하게 될지 여기도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한 전 장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과 접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이 탈당이나 신당 창당하신 분을 예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과 또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는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신경민 의원도 잠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이제 공식 지명이 됐는데 다음 절차 어떤 것들이 남아 있는지가 이게 궁금하죠. 또 비대위원 인선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관심을 끄고 있는데 신성범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절차를 먼저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인물들이 좀 함합행에 오르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아마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될 테니까 크리스마스 다음 날 아마 26일쯤에는 정식 임명될 겁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고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한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내정자가 이야기한 대로 이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윤재호 원내대표가 일찍 둘이서 이야기하고 나와서 한 게 있잖아요. 젊고 참신한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 비대위원 10여 명 가운데 상당수는 거의 다수는 아마
젊고 참신한 또 수도권, 예. 여성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 한두 명 정도는 아마 중심을 잡아주는 전현직 정치인들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젊고 참신하다 그렇게 이제 비대위원을 구성할 거라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지 또 그렇게 한다고 쇄신되는 건지 밖에서 보시기 좀 이것도 좀 불편하게 보십니까? 어렵다고 아니요, 보십니까? 아니요, 뭐 항상 그렇게들 얘기하니까요. 네. 그렇게 하고 결과는 다르게 나온다. 별거 아닌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여야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 뭐 참신하고 뭐 능력 있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예. 실제 인물을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물론 비대위원들 중요한데 비대위원들은 그렇게 큰 그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근데 힘을 가지려면은 비대위원들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는데요. 예. 그게 박근혜 비대위의 장점이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많은 비대위원들이 개성들이 강해가지고 예.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공사석에서 다 해가지고 그게 다 기사화되고 그래서 그게 강점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가 그럴 수 있을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가 글쎄 중도 이제 맞닥뜨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다음에 이제 중도 확장성도 문제고 보수부 결집을 할 수 있는지도 이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한동훈 장관이 한 이야기 중에 제 눈길 끈 대목이 예. 당내 상황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당내 상황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 자 다양한 목소리가 최대한 많이 나올수록 좋은 당이 국민의힘이다. 보수 정당이라는 이야기를 했는 거. 예. 그러게 왜? 그래야 당이 더 강해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대목. 따라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하고 또 누구든지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당내 비주류들 밀려나간 예를 들어서 뭐 유성민이 이준석 예. 나경원 만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만나서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한동훈 전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긴 것. 그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고요. 또 용산에 할 말을 할 수 있는 인물이 과연 누구냐 이것도 생각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급하게라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한동훈 장관을 딱 내선 의미 어디라고 보시겠습니까? 다른 카드가 이제 안 맞다고 보는 거죠.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원희룡 장관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게 맞았을 텐데 예. 지금 그렇게 합리적으로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 거고요. 네. 매우 급하다. 강서 재보궐 이후에 지금 하루하루가 급하게 돌아갔고 김기현 체제로는 도저히 못한다라는 것이 일단 판가름이 난 마당에 예. 확 저렇게 가는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요, 한동훈 전 장관을 향해서 짧은 축하를 전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한 전 장관을 겨냥한 비판에 쏟아지고 있죠.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시는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자신의 영달을 위해 법무행정의 공백점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무책임한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민의 원로들이 한동훈 장관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며 띄워주니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까?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한 전 장관을 향해서 무책임함의 극치다 이런 반응과 함께요.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한나땡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당내 분위기는 진짜 한나땡입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 기대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한다 그러면은 민주당한테는 땡큐가 맞죠. 그런데 만약에 한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의 그 태도하고 지금 정치적 어떻게 보면 최고위 책임자가 됐을 때 그 태도가 달라진다 그러면은 예. 굉장히 강력한 여당 대표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걸 지금 가늠을 하지 못하겠어요. 법무행정의 공백 같은 것은 뭐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한동훈 없는 법무부가 뭐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예.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장관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정치인이 된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근데 이분의 품성상 그렇게 변신이 가능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 본다면은 예. 이건 뭐 굉장히 고마운 인선이 될 것이고 예. 앞으로 여야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이미지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한 정치인의 모습, 비대위원장의 새로운 모습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여당 내에서는요. 한 전 장관의 최우선 과제, 당정 관계의 실질적인 변화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대통령한테 직언할 수 있는 건 하고 불만 있는 건 얘기하고 이렇게 당정 관계를 새롭게 수립하는 요걸 가능할까요? 저는 직언과 쓴소리는 기본 상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한다고 봐야 돼요. 흔히들 자꾸 상명하복 둘 사이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사이를 그냥 부하 이렇게 관계로 보는데 제가 보기엔 약간 동업 파트너 느낌이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수사할 때도 보면 한동훈 검사가 수사를 거의 많이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수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하는 실력가, 저 친구는 실력이 있어. 내 후배이긴 하지만 이 정도 이미지라고 저는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맹종하지 않겠다.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다.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않는다는 사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 말 하게 되면 대통령도 실력 있는 후배가 또 당대표가 돼서 이야기하면 들을 수밖에 없고 들을 준비는 충분히 갖췄다. 오히려 더 나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뭘 해줘야 되냐? 정말 정부 여당다움, 여당다움을 회복해줘야 돼. 무슨 말이냐?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국민들이 실제 불안을 겪고 있는 불안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여당답게 비전을 제시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결하려고 한다. 국민을 좀 참아줘 달라든지 아니면 믿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은 제가 보기엔 아무 문제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여당다움을 좀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요. 한 전 장관의 첫 시험대가 있죠. 민주당 28일 강행처리를 예고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에서는 총선 후에 독소조항을 뺀 특검을 좀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 장관이 민주당에 역제안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카드를 내든지 그냥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특검을 하자라는 아이디어가 여권에서 흘러나와가지고 그게 계속 지금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 협상 가능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의 이 상황을 짐작하지 못했다. 이거 야당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정말 뜬금없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 때 수사를 했던 것은 선배 신상을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여당 대표가 되면 이제 선배인 윤 대통령의 신상을 공략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실력 있는 후배 검사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특히 김건희 특검법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할 때는 한동훈 장관이 자기 스탠스를 분명히 취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마 한동훈 장관의 본색과 실력이 금방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본색과 실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금 김건희 특검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그러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 것 같으세요? 아니 이 특검법 자체가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2명 중에 1명을 임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한 70일, 그리고 4명의 특검보, 20명의 파견검사, 40명의 특별수사관, 40명의 파견공무원 이렇게 해가지고 20일과 70일이 뭡니까? 선거기간 내내 특검 수사가 진행된다. 그리고 매일 브리핑이 가능해요. 뭐냐? 공소의 사실에 관해서도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김건희 이름 석자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너무나 뚜렷한 명백한 법이에요. 그러면은 저 독소조항은 몇 개를 빼고 한다든지 진짜로 저 도이치모터 주가조사에 연루된지를 밝히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그건 너무 한쪽에 정치적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좀 선거 후에 하자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보시죠. 이게 국민들이 알게 되면 너무 심한 법이라는 생각이 들 테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거부권 행사에 대한
거부감은 그 좀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예. 명분도 생기고 거부권 생기고 명분도 생기고 더 나가면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다시 국회로 넘어가서 재의결 될 때도 예. 적어도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재의결할 때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운 아하. 그런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실태를 알게 되면. 예. 그런 의미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야당에 대해서 예.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재협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적이고 좀 독소 조항을 바꿔가면서 또 이게 정치적 특검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게요. 이게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특검이 있었는데 그 예. 특검 법안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원래 지금 이 특검 임명 권한에 대해서는 예. 원래 대통령이 말하자면 수사 대상으로 들어갈 때 지금 대통령 부인이 수사 대상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은 특검 추천 권한이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고요. 예. 근데 이걸 만약에 협상을 하자 그러면 정당이 아닌 다른 뭐 중립적 객관적인 기구에서 그럼 추천을 하자. 이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것도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 또 그렇습니까? 하나는 예. 또 하나는 지금 브리핑 얘기를 하는데 예. 모든 특검이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리핑을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고요. 예. 대상도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 하는 게 아니고 야당이 내놓은 거에도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이제 병합하는 과정에서 정의당 버전과 민주당 버전을 뭐 섞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가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요. 예. 이 법안 자체가 완전히 악법이고 총선형이고 정무적이고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에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니고요. 예.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이런 상황이 오리라는 거 연말에 큰 폭풍이 오고 있다. 태풍 시즌이 아니지만 태풍이 오고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여름부터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와서 새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러는 것은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번째 시험대가 이 김건희 특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요 내년 초에 이제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서 이 대표와 이 한 전 장관 또 그리고 윤 대통령이 만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올해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수락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이 자리에서 세 사람의 대화가 어느 정도 보면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화하는 모습이 연출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당대표니까 간다 치면 대통령과 삼자가 대화하는 모습은 나올 겁니다. 근데 올해 그러니까 2023년 올해는 아시는 대로 뭐 의전 문제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아예 안 갔잖아요. 안 가고 부산 갔다가 양산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행이다. 그리고 자꾸 지금 야당 쪽에서는 한동훈 검사대 이재명 피의자 피고인 대립구도가 만들어진 건 걱정하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검사 이미지가 부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 이야기고 비대위원장이 되는 순간 적어도 저 구도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크게 나갈 테고 그 판단의 몫을 아마 언론과 국민에게 남겨둘 공산이 크죠. 알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지금 관심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요. 한동훈 전 장관 내년 총선 이후에 차기 대권 주자로 자리를 굳힐 수 있을지도 지금 관심입니다. 한 장관 목소리를 한번 더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자, 정치인으로서의 한 전 장관의 운명이 내년 총선 결과에 달려있다 이런 관측 나오고 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년 총선을 만약에 이긴다면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뭐 이런 건 좀 예측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뭐 바로 대권 후보로 직상승하겠죠. 뭐 너무나 당연한 거긴 한데요. 근데 만약에 좀 애매한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되거나 진다면은 한동훈 효과가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될 경우로 예상을 한다면은 또 직하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4월 총선에 사실 한동훈의 운명과 이재명의 운명이 같이 걸려 있다. 또 윤 대통령의 운명도 같이 걸려 있다. 그렇게 보면은
2024년은 매우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다면 만약에 뭐 패배할 경우에는 뭐 누가 패배하든지 간에 정치적 생명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총선 승리와 대통령 당선까지 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한 전 장관 박 전 대통령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대 내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상 저도 현역 의원 시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당 내 야당 대표였잖아요. 특히나 세종시 문제를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부딪히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비대위원은 사실은 김종인 또 이상돈 뭐 그리고 이준석 이름이 이때 등장해요. 2012년에 기일 예. 심지어는 지금 해관부 장관은 행정부 장관은 이상민 변호사도 그때 정치세전 특위 간사로 들어와 있었어요. 아. 저 당사에서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누구도 기억하지 않지만 그때 당명을 아예 바꿨잖아요. 파란색에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에서 붉은색, 빨간색의 새누리당으로 바꾼 게 이거예요. 이때 예. 완전 탈바꿈을 시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본다면 뭐랄까 정말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쭉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한 전 장관이요. 총선을 어떻게 이끌지 또 앞으로 미래 권력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 신 의원께서 만약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글쎄 이제 상대방으로서가 아니라 한 젊은 정치인에 대한 조언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행동에 대해서는요? 좋죠. 근데 하여튼 말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까지처럼 하면은 낭패하기가 쉬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국민 생각을 나침판으로 네. 지금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예. 뚜렷하게 제시하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함께 기대를 해보면서 두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